반갑습니다. 노병주입니다. 창의적 사고 스킬 네 번째 파라미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개선 대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대상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다 보면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것 같지만 대부분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진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수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모르는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 누락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의 개선 대상이 있으면 그 개선 대상은 주요 관심사항 위주로 해서 수년 동안 수차례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선 대상에 대해서 개선을 검토해야 되는 누락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검토해보지 못한 방법들을 찾아서 검토를 했을 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검토 누락을 최소화시키겠느냐? 이것이 창의성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체계적으로 다 도출하고 하나씩 꼼꼼하게 도출하는 방법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사고를 위한 파라미터의 원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개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개선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꼼꼼하게 도출을 합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각 변수별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도출된 컨셉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개선의 방향성을 구체화시켜서 실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구체화를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미터의 원리를 사례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쉽게 보시는 경광등의 커버입니다. 여기에서 개선 목표는 재료비, 즉 코스트를 줄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적용을 해보면 재질을 변경하자, 높이를 축소하자, 지름을 축소하자, 두께를 줄이자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때의 네 가지 원칙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비판하지 말아라, 자유분방하게 생각해라, 질보다 양, 결합현승이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유분방하게, 즉 한 가지 분야에만 사고가 국한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라. 두 번째로 질보다 양, 즉 처음서부터 좋은 질의 양질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양을 많이 도출해라. 이 두 가지 원칙은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셔서는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경광등 커버가 있으면 이 커버의 개선 목표는 코스트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파라미터의 원리란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꼼꼼하게 누락 없이 나열을 하고 하나씩 체크를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경광등 커버의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들은 재질, 높이, 지름, 두께 이와 같이 앞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왔던 아이디어 검토했던 사항들도 있고 그 이외에 투입되는 중량이라든지 제조하는 시간 그리고 1회에 생산하는 수량, 즉 캐비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투입되는 인력수, 공정수, 금융비용 등등 파라미터의 원리를 통해서 먼저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도출하시게 되면 자유분방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질보다 양을 많이 추구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됨으로 통해서 다양한 관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파라미터의 원리를 아이디어 발상법하고 약간 접목을 한 것인데요. 똑같이 경광등 커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개선 대상이 있으시면 이 개선 대상에 먼저 파라미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코스를 줄이기 위한 파라미터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도출을 하셔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그대로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 다음 단계에 각각의 파라미터별로 현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스텝으로는 된다 안 된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현재 수준을 얼마로 바꿔보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수치를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가로로 매핑하시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질이 A였었는데 B로 바꾸자, 두께가 2.0이었는데 1.8로 바꾸자, 높이가 100이었었는데 90으로 바꾸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개인이 혼자서 또는 그룹이 모여서 고민하시면서 나와야 되는 아이디어들이었었는데 파라미터와 현 수준, 목표 수준을 기술을 해서 가로로 매핑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컨셉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컨셉 아이디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음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셉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라미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파라미터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싶으시다면 이 파라미터의 원리를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